자. 23번에 3, 24번에 5, 25번에 1, 26번에 3, 27번에 4, 28번은 2, 29번에 146, 30번에 7. 먼저 이 투수 모의고사 확률 통계 프리프트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물은 게 몇 번이죠? 27번. 상위 채점 되어 있나요? 안 풀었나요? 유민이는 풀었나요?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이 선생님이 4명 있고 학생이 4명 있습니다. 선생님이 4명 있고 학생이 4명 있는데 8명 중에서 6명을 선택해가지고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앉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6명이 둘러앉는 모양이지? 그런데 선생님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학생들 사이사이에 앉으면 되겠다. 그럼 처음에 선생님을 몇 명 뽑고 학생을 몇 명 뽑지? 6명 데려오라며. 4명. 몇 명, 몇 명? 2명, 4명? 또는 3명, 3명? 또는 4명, 2명? 4명, 2명이면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나요? 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일단 뽑아서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데려오고 학생 4명 중에 4명을 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은 6명입니다. 그 6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앉힐 때 먼저 학생을 먼저 4명을 배치해요? 학생 4명 배치하는 게 몇 가지죠? 네, 3팩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지금 2명 있죠? 선생님 2명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죠? 4. 그 다음 말도 하세요. P. 네, 지금은 4P로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은 4C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4군데 자리 중에 2군데 자리에 사람을 앉혀야 되니까요.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2번째 경우 하고 있습니다. 2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4명 선생님들 중에 3명 뽑았고요. 학생 4명 중에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3명의 학생을 먼저 앉히려고 합니다. 이게 몇 가지죠? 네, 이건 2팩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선생님들을 앉혔으면 좋겠는데 이건 몇 가지죠? 3P 3의 값이 3팩인가요? 네, 이것만 산수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거는 4C 6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4P가 12? 너무 큰데? 그럼 36 곱하기 10이면 뭐라고? 430이라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6? 16 곱하기 12? 못하겠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 오. 그럼 2개 더해주면 4로 끝내야 되잖아. 4로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다음 거 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8번이 확률 변수 x의 값을 가지는 거는 2하고 a밖에 없습니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2하고 a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모집단에서는 확률 변수의 값이 x가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가 x였을 때는 그 종류의 값은 2하고 a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칸을 왜 3칸을 만들었지? 확률 변수의 값은 2하고 a밖에 없고요. 그때 확률의 값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 수 있나? 확률의 값을? A를 확률의 값을 구할 수 있나? 지금 표본의 크기가 지금 2개라고 얘기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2개라는 말은 처음에 2 뽑고 나중에 A를 뽑을 수도 있고 처음에 2 뽑고 나중에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표본이 2개니까요. 처음에 2 뽑고 나중에 A를 뽑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A를 뽑고 나중에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A를 뽑고 나중에 A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처음에 2를 뽑고 나중에 2를 뽑으면 그때 X바의 값은 뭐야? X바는 뽑은 것들의 평균입니다. 2하고 2를 뽑으면 평균의 값이 누구라고요? 2하고 A를 뽑으면 평균의 값이 누구죠? 2개 뽑은 녀석의 평균의 값은 2분의 2 플러스 A. 얘는 지금 평균값은 A인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거 아니야? 요 값이 지금 누구란 얘기야? 요 값이 지금 2분의 7이란 얘기야? 2분의 7 되는 건 2가지라며. 그때 A가 누구야? 네, A의 값 5인 거 알겠습니다. A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뭐 B나 C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B나 C의 값 어떻게 구하지? 먼저 B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C의 값은 또 어떻게 구하는데?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럴 확률의 값이 뭐라고요? X바의 값이 5가 될 확률의 값이 뭐죠? A가 5라며. 그 확률이 뭐냐고. 그게 9분의 1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9분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거잖아. 처음에 A를 뽑고 나중에 A를 뽑을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9분의 1이라며. 그럼 A일 확률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어서 9분의 1이지. 얘들이 맞나요? 그러면 2를 뽑을 확률의 값은 뭔데? 2를 뽑을 확률의 값은 3분의 2예요? 그러면 X바의 값 2가 될 확률의 값은 뭔데? 여기선 B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2를 뽑고 나중에 2를 뽑으라며. 그 확률이 뭐냐고. 처음에 2를 뽑고 나중에 2를 뽑는 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인가요? 그 녀석의 값은 9분의 4인 것 같습니다. 그럼 B의 값은 9분의 4인 것도 알겠어. 이제 C를 구하라며. 그럼 C를 구하려면은 X바의 값이 2분의 7이 나올 확률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녀석은 제일 처음에는 2를 뽑고 나중에 5를 뽑는 거. 2 뽑을 확률의 값은 3분의 2, 5 뽑을 확률의 값은 3분의 1. 처음에 5를 뽑을 확률의 값을 3분의 1. 나중에 2를 뽑을 확률의 값이 3분의 2인가요? 그럼 이 확률의 값도 9분의 4. 그럼 C의 값도 9분의 4네. 그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걸 구하라는데 9분의 4, B의 값은 9분의 4니까. 그리고 플러스 9분의 4? 기대값은 곱하기 더하기 다 해주는 거지. 기대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그렇다면 얘가 지금 필요한데 얘는 어떻게 구하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야?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값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 같은데 x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의 값은 제곱한 거랑 곱하고 제곱한 거랑 곱할 거죠? 그럼 제곱한 거랑 곱했으니까 앞에 거는 3분의 8, 뒤에 거는 3분의 25, 3분의 33인가? 그럼 11? 11을 대입했습니다. 11 대입했더니 9분의 44 더하기 4니까 3으로 약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상희 너 지금 오늘 집중 못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9번으로 갔습니다. 29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29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x라고 한 녀석의 값은 a고
y의 값은 b-1이고 z의 값은 c 플러스 2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문제를 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x의 값이 만약에 1이고 절대값 y의 값이 2고 절대값 z의 값이 3이면 그때는 x가 될 수 있는 게 누군데요? 이건가요? 그러면 a는 누구란 얘기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b는 누구란 얘기지? 2였을 때 b의 값이 3? y가 2가 되려면 b는 3? y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b의 값은? c의 값은 3이 되려면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렇다고요? 그러면 절대값 x가 1, 절대값 y가 2, 절대값 z가 3이 되는 그 순서쌍은 한 개거든 지금? 이 순서쌍 개수는 한 개야. 이건 1, 2, 3으로 한 개라고. 그런데 그때 해당하는 A, B, C는 몇 개야? 자, A, B, C의 이러한 X, Y, Z의 절대값들에 대해서 A, B, C는 몇 개냐고 개수가. 아니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거라며. A, B, C의 순서쌍은 몇 개냐고. 예를 들어줘 1, 3, 1도 되고 1, 3, 마이너스 5도 되고 1, 마이너스 1, 1도 되고 몇 개냐고. 네, 8개 있죠. A도 두 가지,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8가지죠?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자, 절대값의 순서쌍 개수는 한 가지지만 A, B, C의 순서쌍 개수는 8개가 될 겁니다. 또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3이야. 절대값 Y의 값은 만약에 3이야. 절대값 Z의 값은 만약에 0이야. 쌤이 0인 건 좀 따로 썼거든? 그러면은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거고 Y의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건데 Z의 값 0밖에 없지. 그때는 A의 값은 누구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 B의 값은 누구야? 4 또는 마이너스 2? 저 C의 값은 누구야? 지금은 한 개밖에 없어. 이건 한 개야. 이건 한 개지만 이거는 3, 3빵으로 한 개지만 A, B, C는 몇 개야? 4개 있죠? A가 두 가지, B가 두 가지, C는 한 가지니까 야 그러면은 빵이 몇 개 있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네. 절대값 X의 값은 만약에 6인데 절대값 Y의 값은 빵, 절대값 Z의 값도 빵이면 절대값들은 한 개지만 3빵빵으로, 아니 6빵빵으로 한 개지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야? 하지만 Y의 값은 빵이고 Z의 값이 빵이면 BC의 값은 B는 누구라고? C의 값은 그럼 순서상 A, B, C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빵이 한 개도 없을 때, 빵이 하나 있을 때, 빵이 두 개 있을 때마다 순서상을 A, B, C의 순서상을 구하는 방법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게 머릿속에 있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의 값이 6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0이 한 개도 없는 경우 하려고 해. 절대값들 중에서 0이 아무도 없을 때 0이 없으면 이것들은 다 자연수라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돼요? 그러면 자연수의 순수상 개수는 몇 개지? 자연수의 순수상 개수는 어떻게 구해?
대답 좀 해주면 선생님이 버벅거리지. 3H? 3, 그렇죠. 앞에가 저 문자가 3개, 뒤에가 6이 있으니까 3H6은 음이아인 정수일 때고 3H3이 개수인 거죠. 3H3 산수 하겠습니다. 3H3 산수 했더니 몇 개인데? 5C3? 3H3 산수에서 5C3입니다. 5C3이 10가지인가요? 야, 이 순서쌍은 10개야. 이 순서쌍 10개야. 근데 A, B, C는 몇 개일까요? 나 욕해도 돼, 그냥? 시원하게 한번 욕 한번 하고 갈까? 몇 개라고요? 아니, 아이씨, 이거. 아까 절대값이 한 개면 A, B, C 8개라고 했잖아. 한 개면 8개. 지금은 절대값이 10개 있잖아. 몇 개냐고. 내 말이 어렵나? 야, 위에 게 한 가지면 밑에 건 8가지라니까? 네, 80개죠. 8배 줘야 돼. 이해된 거 맞아? 유미 이해 안 됐어. 눈빛이 그래.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 개 있을 때 하려고. 0이 하나 있을 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한 녀석의 값은 빵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빵인데, 세 개 중에 누가 빵인지를 한 가지를 지정해 줘야 되겠네. 첫 번째 게 빵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거 빵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거 빵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요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런 순수상 개수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지금 상황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6이란 얘기지. 그럼 절대값하고 절대값은 이 두 녀석은 빵은 아니야. 빵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자, 순수상은 몇 개 있어요? 2H 4. 산수해 보려고요. 앞에 건 3인데 뒤에 거는 5C4 5. 몇 가지야? 3 곱하기 5에서 15가지입니다. 그런데 A, B, C는 몇 가지야? 네, 60가지죠. 15한테 4 곱해야 되죠? 이거는 한 개당 4가지씩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로 왔습니다. 세 번째 건 빵이라고 하는 숫자가 2개 있을 때 하려고 하거든? 빵의 값이 2개 있을 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하고 절대값 z 중에 3개 중에 2개는 빵이라고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는 빵이라고 지정해 줬고요. 그럼 결국 절대값 x가 6 나오는 녀석의 값은 이 녀석은 x가 몇 가지야? 이때 x의 값은 2가지? 그래서 6개 있어요. 하지만 a, b, c는 몇 개 있나요? 여기서 2배 해야 돼? 선생님 뭔가 실수한 것 같다. 여기서 실수했네요. 절대값이 6 나오는 건 실은 한 가지죠. 절대값 자연수가 6 나오는 건 6 하나밖에 없다고. 네, 여기서 실수했네요, 선생님이. 지금은 1H 1H6 1H5 1H5면 뭐지? 5CO 5CO면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실수했네요. 자, 그런데 밑에 게 2배에서 몇 가지라고요? 2배만 하면 되니까 6가지라고요? 다 더했습니다. 다 더했더니 몇 가지예요?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할만은 합니다. 그리고 30번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수능에 나온 난이도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래서 30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로 모의고사 지금 풀어져 있나요? 안 풀어져 있나요? 풀었어요. 상위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앞에 건 했고요.
종로 모의고사 채점하겠습니다. 수빈이 올 때 지났는데 안 나오네. 확통만 채점해주세요. 네. 채점했어요? 유민아 했어? 네. 확통풀이 하겠습니다. 종로 모의고사의 확통입니다. 모르는 게 몇 번이죠? 25번.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지려고 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5 이상의 눈이 2번 나왔으면 좋겠고 1의 눈은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5 이상인 게 누군데? 그럼 5나 6이 나올 확률이 뭔데? 3분의 1이라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뭔데? 나머지 숫자 2, 3, 4가 나올 확률이 뭔데? 우리의 바람은 어떻게 됐으면, 상황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5 이상의 눈은 2번, 1의 눈은 1번, 총 몇 번 중에? 5번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5 이상의 눈은 2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1은 1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나머지 2번은 2, 3, 4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면 5 이상 2번, 1 1번, 나머지 거 2번. 이해된 거 맞죠? 그러면 그 확률값을 지금 계산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확률값 어떻게 계산하지? 3분의 1 확률로는 몇 번이라고? 2개? 6분의 1 확률로는 1번. 2분의 1 확률로는 2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순서가 막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뒤죽박죽? 순서가 뒤죽박죽 바뀔 수 있는 경우가 2팩, 1팩, 2팩분의 5팩 아닌가 싶다. 이게 이해가 되니? 대충?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것들이 나온 건 A, 요게 나오는 건 B, 요게 나온 게 C라고 한다면 상황은 요런 거 2개, 요런 거 1개, 요런 게 2개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것들 순서 바뀌는 경우니까 선생님 2팩, 1팩, 2팩분의 5팩이라고 쓴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이제 확률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확률값을 계산해 봤더니 앞에 건 120을 4로 나누게 했더니 30?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어이구야 분모의 값이 좀 그지 같네. 첫 번째가 9분의 1, 두 번째가 6분의 1, 세 번째가 4분의 1이라고요? 약분했더니 5? 아니구나. 3 약분했으니까 10. 아, 6 약분하면 5 맞죠? 그럼 36분의 5야? 이건 경우가 3가지가 있어서 그래. 사건이 3가지가 있으니까 원래는 2가지가 있으면 독립시행률로 풀 거잖아. 예를 들어서 2가지가 있을 때에는 NPR, 그러니까 NPR이라는 데 미쳤다. NCR 곱하기 P의 R승 Q의 N-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률인데 이 NCR 자체가 이거야. N-R팩 R팩분의 N팩이거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어차피 사건이 어떤 일이 발생 확률의 값이 3분의 1,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값이 3분의 2라고 한다면 총 5번 중에 어떤 일이 3번 발생한다고 쳐보자. 그럼 5번 중에 3번. 피해 확률로는 3번 발생하고 피해 확률로는 2번 발생하는 거잖아. 거기는 오시3 자체가 오시3 자체가 앞에 것 빼기 뒤에 게 2팩, 뒤에 게 3팩, 분자가 5팩이에요. 여기 쓰는 것 자체가 요거 3번, 2번이면 전체 5번을 2팩, 3팩으로 나누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2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경우가 3개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이해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6번은 맞았나요? 네,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수능 문제 자체가 27번처럼 나오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 기출문제 중에 27번 문제 같은 형태는 굉장히 빈번하게 물어본 질문 형태입니다. 우리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치가 좀 필요하거든? F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로 얘기했거든? F는 확률 밀도함수 X의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럼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이 존재하고요. 확률 밀도함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종모양 평균값 대칭인 그림이거든. 제일 가운데가 누구예요? 네, 제일 가운데가 항상 평균값이죠.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 평균의 M인데 표준 편차는 2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7대 2반 것보다 15대 2반 게 작다고 하거든? 그리고 4대 2반 것보다 12대 2반 게 크대. 그럼 첫 번째, 7대 2반 거랑 15대 2반 거 사이에 아마 평균값이 있을 것 같고 7대 2반 게 더 크다고 7대 2반 게 더 커야 돼. 하지만 15대 2반 거는 작아야 돼. 함수값이. 맞아요? 그럼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7하고 15의 평균값이 M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7하고 15의 평균값이 M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15하고 7의 평균값이 누군데? 11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반면에 4하고 12는 12 대입한 게 더 크다고 하거든? 11을 갖다가 대입한 게 더 컸으면 좋겠어. 하지만 4 대입한 건 작았으면 좋겠어. 아, 그럼 4하고 12의 평균값은 어디 있어야 돼? M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4하고 10의 평균값은 8보다 오른쪽에 M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M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M은 자연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통 문제는 M값이 하나의 문제를 기출문제를 출제하는데 지금은 M이 될 수 있는 값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생각해서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로 마무리하래. 두 값 중에서 y가 12보다 클 확률의 값. 이게 두 가지가 나올 건데 둘 중에 큰 걸 답으로 선택하세요. 되신 거 맞나요? 자, 제일 첫 번째 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이라고 하는 값이 9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m값이 9가 되면 나를 쳐다보려고 하거든, 나를. x의 값이 12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은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구하잖아. 표준화했습니다. 그럼 뭘 빼? m값을 빼야 돼? 9를 빼? x라는 변수는 z라고 쓰는 거고 12에서 평균값인 9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져? 그럼 뭔데? 2분의 3보다 작을 확률이 필요합니다. 근데 0부터 1.5까지 확률의 값은 0부터 1.5까지 확률의 값은 0.4332? 그럼 0부터 1.5까지 0.433이면 그냥 1.5보다 작을 확률은 뭔데? 네, 0.933이죠?
0보다 왼쪽 넓이의 값 0.5니까 이 확률과 y의 값이 6보다 클 확률이 존재한다고? 그게 똑같다고? y가 6보다 큰 녀석은 y가지고 표준화해야 되잖아. y는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며. 지금 평균값 우리가 9인 거 알고 있고. 그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y라는 변수는 z라고 쓸 건데 6에서 9를 빼.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줘.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 그런데 이 확률이 똑같다며. 야, 1.5보다 작을 확률 하고 누구보다 큰 확률이 똑같을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이거는 산수할 필요가 없었네. 1.5보다 작을 확률과 누구보다 클 확률이 똑같을까요? Z는 가운데가 누구예요? 네, Z는 가운데가 빵입니다. 1.5보다 왼쪽 넓이랑 누구의 오른쪽 넓이가 똑같냐고. 마이너스 1.5의 오른쪽 넓이가 똑같나요? 플러스 1.5의 왼쪽 넓이랑 마이너스 1.5의 오른쪽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5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그마가 누구라고? 시그마 2란 얘기예요? 그때 문자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12보다 큰 확률 구하라고요? 12보다 큰 확률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y는 z라고 썼고 12에서 9를 빼서 분자는 3. 분모는 2. 표준 편차 2였으니까 그럼 지금은 1.5보다 클 확률이야? 1.5보다 클 확률의 값은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야? 0.0668? 네, 0.5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구한 녀석의 값이 큰 값인지, 얘가 큰 값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평균의 값이 10이었을 때도 큰 값인지 구하라는 얘기구만. 10일 때도 구해보고 있습니다. 10일 때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평균값이 10이면 표준하고 있습니다. 얘는 1이야? 2분의 2여서? 그럼 아까 전에도 계산할 필요는 없었잖아. 자, y의 값이 6보다 클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얘는 누구야?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 평균값이 10이니까 두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가 1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얘는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시그마는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의 값이 12보다 클 확률의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준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4분의 12에서 10을 뺐으니까 2. 2분의 1보다 클 확률만 알면 좋겠습니다. 2분의 1, 0부터 2분의 1까지가 이거라고? 그럼 이 2분의 1보다 클 확률이 뭐야? 0. 얘가 더 커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8번으로 갔습니다. 짧고 간결합니다. 문제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총다에서 흰색이 4개, 검은색이 2개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흰색이 4개 있었고 검은색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런 주머니가 있었는데 주머니 속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꺼낸 색을 확인한 다음에 주머니에 그 색깔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꺼낸 공과 같은 색의 공 2개를 추가로 넣겠다고? 여기서 만약에 꺼낸 공이 흰색 공을 꺼냈다고 한다면 주머니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흰색 공이 몇 개가 돼? 그 꺼냈던 흰색을 집어넣기도 하고 흰색을 2개 더 집어넣어? 이런 상황이 돼?
하지만 검은색을 꺼냈다고 한다면 검은색 꺼낸 공을 다시 복귀시키고 검은색을 2개 더 집어넣어 이런 짓을 할 겁니다. 라고까지 써 있어요. 주머니에서 2번째로 꺼낸 2개의 공이 같은 색이었다고 한다면 주머니에서 2번째로 꺼낸 거? 2번째로 꺼낸 거? 같은 색인 걸 전제로 했을 때 왜 2개를 꺼내지? 여기까지 아까 읽었었지? 여기 2개 꺼낸다고 되어 있구나. 다시. 그럼 여기서 꺼냈을 때는 같은 색을 꺼내는 경우는 이렇게 꺼낼 수 있어? 또 같은 색을 꺼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같은 색을 꺼내는 거는 이렇게 꺼낼 수 있고요. 여기서 같은 색을 꺼내는 거는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같은 색을 꺼내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처음에 꺼낸 공이 검은색 공이었을 확률값을 구하세요. 여기는 이것들 싹 다 구한 다음에 분자의 값에는 처음에 꺼낸 게 검은색을 꺼냈을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일단 확률값을 차근차근 구해보자. 자, 선생님 지금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해서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총 다 해서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번은 처음에 흰색을 꺼낼 확률값이 뭐야? 여기서 흰색 하나를 꺼낼 확률값은 6분의 4, 3분의 2예요? 처음에는 흰색을 꺼냈어야 돼. 얘는 처음에는 검은색을 꺼냈어야 돼. 그 다음에 흰색을 꺼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지금. 이때 같은 색을 꺼낼 확률값을 찾는 중이야. 흰색 2개를 뽑을 확률값은 82분의 60. 검은색 2개를 뽑을 확률값은 82분의 얘 같은 경우는 흰색 2개이려면은 82분의 4C. 얘도 82분의 4C인가? 이 모든 녀석을 다 더한 게 분모야. 1, 2, 3, 4번을 더한 게 분모. 이게 분모. 분자는 몇 번을 더한 게 분자야? 1, 2, 3, 4 중에 4번? 2번? 처음으로 꺼낸 게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설명하고 왔잖아. 처음으로 꺼낸 게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분자는 몇 번이라는 얘기야? 3, 4번이야? 1, 2, 3, 4 더한 게 분모, 3, 4가 분자야. 이제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산수하겠습니다. 어차피 분모에 있는 3하고 이것들은 다 약분해버릴까? 어차피 이것들은 다 똑같잖아. 다 똑같으니까 없다고 치고 나머지 것만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 2 곱하기 15? 두 번째가 2 곱하기 1?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 중에 누굴 분자에 쓰라고? 그럼 32에다가 12를 더했더니 몇이야? 분자의 값은 12? 4로 약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9번이겠죠? 네,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숫자가 1124라고 하는 4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한 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후에 복귀시키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서 확인한 숫자가 4가 되거나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4가 되거나 확인한 모든 숫자의 합이 4 이상이면 시행을 멈추겠습니다. 시행을 멈출 때까지 공을 꺼낸 횟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뭐지? x값의 종류를 찾겠습니다. 한 번 꺼내서 박스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 한 개만 꺼내서 박스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냐고? 있어. 누구를 뽑을 때? 처음부터 4를 뽑으면 끝나.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아. 두 번 꺼냈을 때 박스를 만족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무슨 말이지? 돼? 처음에 뭐 꺼내고 두 번째 뭐 꺼내면? 처음에 1 꺼내고 두 번째 4 꺼내면? 또? 또? 그럼 4는 처음에 4 뽑으면 처음에 끝나버리는 거야. 처음에 4 뽑는 게 첫 번째 거. 또? 네, 2를 뽑아도 합이 4가 되네.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x의 값이 3이 되는 세 번째 뽑은 다음에 합의 값이 4 이상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지? 11, 2, 11, 11로 출발하는 거 더 이상 없나? 그럼 이제 1 하나만 있을 때 1 사이는 안 돼. 왜? 이러면 두 번만에 끝나는 거니까. 1로 출발한 거 다 했나? 2로 출발해볼까? 처음에 2 뽑고 1 뽑고 1 뽑을 때 2 뽑고 1 뽑고 2 뽑을 때 2, 1, 4 또 더 이상 없어? 빼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밖에 없나?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혹시 빼먹이는지 다시 검토 좀 해볼게. 빼먹은 거 있다. 1, 2, 2 빼먹었다. 그죠? 1, 1도 빼먹었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4가 되려면 세 번 뽑을 때까지는 4가 되면 안 돼. 그 다음은 더 이상 없어.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기대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확률 분포표를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자, 선생님 좀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냥 4만 뽑을 확률이 뭐야? 4를 뽑을 확률이 뭐냐고. 이 중에서 처음에 4를 뽑을 확률이 뭐야? 확실히 발음해. 4분의 1이네. 4개 중에 하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x의 값 2가 될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1을 뽑고 나중에 4를 뽑을 확률이 뭐야? 1 뽑을 확률이 뭐냐고. 4를 뽑을 확률은 처음에 2 뽑을 확률 값은 맞게 썼나요? 그럼 첫 번째 그냥 4분의 1로 쓰는 게 낫겠다. 그럼 다 더하게 되면 16분의 4니까 이 확률 값은 4분의 1인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세 번째. 세 번째 건 못 해먹겠다. 마지막 걸로 하자. 마지막 거의 확률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것들 다 더하려고 합니다. 그럼 32로 통분해야 될 것 같은데? 32분의 2, 32분의 1, 32분의 1, 32분의 4. 그럼 몇이야? 확률의 총합값은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3일 때 확률의 값은 여기 두 개 더한 게 8분의 4? 8분의 이제 계대값 구하세요.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1로 쓰기보다 8분의 1로 쓰는 게 더 나았겠네. 그럼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곱하기만 하면 되죠? 위아래 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분자다 더한 게 몇이야? 네. 그때 문제는 분자분모를 더하세요. 분자분모 더했더니 27? 할만하죠? 네. 네. 이제 30번은 버리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확률 같은 게 풀어져 있어요? 안 풀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확률과 통계 실전 모의고사 풀기 시작하세요. 확률과 통계를 푸세요. 네, 그거예요. 상이 풀어져 있어요? 안 풀어져 있어요? 모의고사 1회 확통 24번입니다. 2, 2, 3, 3,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모두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10만의 자리의 숫자? 10만이면 제일 앞자리 숫자인가? 제일 앞자리 숫자고 제일 끝자리 숫자가 합이? 네, 사과하겠습니다. 이게 25라고 생각했네요, 멍청하게. 24로 써있는데. 25번이 3 이상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항정리 이용해서 푸는 것 같고요. x하고 x제곱, x세제곱의 개수가 등차 수열을 구성합니다. 그때 n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1차항 계수의 값은 어떻게 구해? n개 중에 x가 몇 개 있어야 돼? n개 중에 x가 1개? 이게 1차항 계수. 2차항 계수의 값은 n개 중에 x가 2개. 3차항 계수의 값은 n개 중에 x가 3개인가? 이것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한테 2배 해준 녀석의 값이 양쪽 거 2개 더해준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다만 n값은 3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인가? 거기다 2배 했으니까 2는 없습니다. 앞에 건 n이고요. 뒤에 거는 3이 1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인가요? 이렇게 되신 거 맞죠? 그런데 n값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n값은 하나씩 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n은 자연수니까 하나씩 약분했습니다.
이제 이 방정식에서 3 이상의 n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뺐고요. 6n-6은 6 플러스 전개하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고요. 전개했더니 2항도 합시다. 6n의 값을 2항했습니다. 상수 마이너스 6도 2항했습니다. 인수분해도 되는 거야? n-2하고 n-7하고 뭘 선택해요? 자, 그 다음 풀어드릴 게 몇 번이죠? 다음 거 26번으로 왔습니다. 26번은 주머니 A에는 흰색이 3개, 검은색이 2개, 주머니 B에는 흰색이 4개, 검은색이 하나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머니 A, B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공이 그려져 있네요. 규칙은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2개의 공이 같은 색이면 B에 흰색 하나를 넣고 꺼낸 2개가 다른 색이면 B에다가 검은색을 넣겠다고? 이런 시행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머니 B에서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B에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확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건부 확률인가요? 조건부 확률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닌가요?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 유형을 풀 때 확통이 시험 범위인 애들이 잘 못하는 게 문제를 읽고서 그게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건지 그냥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건부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판단을 못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지금 이 상황은 B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라는 말이 있네 앞에. 뭐뭐 할 때라는 상황이 만약 여기 빨간색 밑줄 치는데 써있는 말이 B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2개의 공이 다른 색일 때 또는 2개의 공이 같은 색일 때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건 조건부 확률이야.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단지 주머니 B에서 2개를 꺼냈을 뿐이야. 흰색만 2개 꺼낸 것도 아니고 검은색만 2개 꺼낸 것도 아니고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제약이 없이 B에서 2개만 꺼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확률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A에서 같은 색 2개를 꺼낼 확률값이 뭐야? A에서 같은 색 2개 꺼낼 확률값이 뭐야? A 속에서 같은 색을 꺼낼 확률이 뭐냐고. 50분의 흰색만 꺼낸다고 한다면 3C, 검은색 2개를 꺼낸다고 한다면 2C야? 이게 같은 색 꺼내는 겁니다. A에서 꺼낼 때 다른 색을 꺼내는 거는 뭐야? A에서 꺼낸 게 다르려면은 50분의 37 곱하기 이게 지금 A에서 꺼낸 게 다른 색일 확률이죠? 자, 그런데 같은 색일 때고 다른 색일 때 B에다 뭘 집어넣겠다고? 같은 색이면 B에다 흰색을 집어넣었다고? 그럼 흰색이 몇 개 있는 거야? 흰색은 5개, 검은색은 1개. 만약에 다른 색, A에서 다른 색을 꺼냈을 땐 B에다 검은색을 집어넣겠다고? 검은색을 집어넣었으니까 흰색은 4개, 검은색은 2개인 상황입니다. 이해가 된 거 맞나요? 이런 상황에 B 속에서 이제 꺼내는 거잖아. B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꺼낼 겁니다. 뭘 꺼내겠다고? 2개 꺼낼 건데 둘 다 모두 흰색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여기서 흰색을 꺼낼 확률값이 뭔데? 62분의 50인가요? 여기서 흰색을 꺼낼 확률값은? 되신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이 값은 10분의 10분의 4니까 5분의 2인가요? 이 녀석의 확률값은 몇이야? 10분의 6, 5분의 3? 이거 확률 구하려고요.
15분의 10? 이 녀석의 값은 15분의 6?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녀석의 확률은 처음에 A에서 같은 색을 꺼냈을 때는 흰색이 두 개의 확률 값은 3분의 2예요. 또는 A에서 다른 색을 꺼냈을 때는 흰색 두 개 꺼낼 확률 값은 5분의 2예요. 맞아요? 네. 자,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5분의 4.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5분의 6? 통분을 뭘로 하냐? 75? 75로 통분했더니 앞에 건 몇 배 해줘야 돼? 5배 했더니 20, 뒤에 건 3배 했더니 18? 75분의 38이 답이 있나? 네, 있네요. 근데 조건방률인지 아닌지를 뭐뭐 할 때까지를 읽어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7번.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은 A 매장에서 어느 매장에서 A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서 준비한 상자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비율이 6대1로 들어있습니다. A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상자의 산해공을 꺼낸 공이 흰색이면 사은품을 받습니다. 그럼 사은품을 받을 확률이 뭐야? 7분의 1? 그런데 A 제품을 구입한 294명의 고객이 이벤트에 한 번씩만 참여했을 때 사은품을 받은 고객의 숫자가 30명에서부터 60명 사이 있을 확률의 값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고객은 294명, 여러 명이 지금 이벤트에 참여했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분포야? 이 문제는 이항분포의 문제입니다. 이항분포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지 이항분포입니다. 어떤 요소를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 여러 번 시행한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확률의 값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항분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확률 변수 x의 값은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 숫자입니다. 사은품 받는 사람 숫자입니다. 이게 확률 변수 x인데 일단 그 x의 값은 이항분포는 b라고 쓰는 거 기억나시죠? 사은품을 뽑는 행위를 하는 거는 제품을 구입한 294명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뽑습니다. 294번 뽑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 번 행위를 했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사은품을 받을 확률 값은 7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때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컸을 때는 이항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꼴랑 사용하는 거는 이걸 사용합니다. 원래 기대값 구할 때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구해? 기대값은 NP를 구해? 분산값은 어떻게 구했지? 네, NP1-P였던 것 같습니다. 자, NP값 곱하겠습니다. 앞뒤 곱하겠습니다. 7로 나누기 하세요. 40, 47, 28, 42? 42한테 뭘 한 번 더 곱해야 돼? 7분의 6? 7분의 6을 곱했더니 그럼 표준 편차값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규분포는 앞에다 뭘 쓰는데? 평균? 뒤에는 뭘 써요? 표준 편차의 제곱. 이제 다 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세액값은 확률의 값이 30부터 사은품 받는 사람이 60명 이하일 확률이 필요합니다. 표준화하겠습니다. 표준화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41을 뺀 다음에 6으로 나누기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건 42 뺀 다음에 6으로 나누기 했더니
그럼 이 확률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 확률과 빵부터 3까지 확률의 값을 더하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 확률의 값은 몇이야? 0.477이 빵부터 3까지 확률의 값은? 우린 끝자리 숫자 2개만 더하겠습니다. 아이씨 9로 끝나는 게 2개네 또. 이런 거 싫은데. 그 앞자리는 누구야? 5? 그럼 답이 5번이 답인가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거는 이제 28번이겠죠? 28번이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4명의 학생에게 볼펜 16자루, 수정 테이프 7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볼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요. 수정 테이프끼리도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볼펜 16자루, 다 똑같은 수정 테이프 7개가 있습니다. 각 학생은 볼펜을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됩니다. 수정 테이프를 받지 못한 학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펜을 가져가는 사람의 개수, 볼펜은 첫 번째 사람은 A개, 두 번째 사람은 B개, 세 번째 사람은 C개, 네 번째 사람은 D개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16개를 총 더해서 16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김없이 줘야 됩니다. 이거 해백값이 16일 건데 A, B, C, D는 어떤 숫자지? A, B, C, D는 어떤 숫자여야 돼?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A, B, C, D가 누구냐고. 네, A, B, C, D의 값은 자연수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정 테이프를 못 받은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정 테이프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개수가 X개, Y개, Z개, W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A, B, C, D란 4명의 사람이 7개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X하고 Y하고 Z는 어떤 숫자야? 네, 의미 아닌 정수인가요?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가는 읽었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나에서는 A, B 두 사람은 홀수의 볼펜을 가져가? A, B 두 사람은 홀수의 볼펜을 가져가니까 A를 뭐라고 놓지? CD는 짝수기를 가져간다는데? 홀수면 뭐라고 묘사할 거야? A 다시라고 표현해볼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1대2면 A는 만약에 A가 1이면 좌변값 1이면 A 제로가 누구야? A가 1이면 A 제로가 누구냐고. 1. A가 3이면 A 다시는 2. A가 5면 A 다시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A의 값이 1, 3, 5였을 때 A 다시의 값이 1, 2, 3이니까 자연수잖아. 자연수면 또 의미한 정수로 풀 때 문제 발생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쓰면은 A가 1이면 A 다시는 빵. A가 3이면 A 다시는 1. 그럼 A 다시는 의미하는 정수가 돼 이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B 다시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B 다시의 값은 의미하는 정수야. 만약에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짝수니까 C라는 녀석의 값을 2C-라고 쓴다면 A가 2였을 때 C-는 1이잖아. 자연수잖아. 하지만 선생님이 뒤에다 2라고 쓴다면 A-가 2면은 C가 2면은 C-는 빵. C가 4면은 C-는 1. 이러면 의미하는 정수인 거네.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의미하는 정수 A-, B-, C-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자, 그럼 A-, B-, C-, D-는 다 의미하는 정수인데 그래서 대입했습니다. 이것들을 대입하게 되면 이 4개를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2의 값은 이항할 수 있고 플러스 4의 값도 이항할 수 있죠. 여기는 6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플러스 2D-는 10이야? 그럼 A-, B-, C-는 누구야? 이거 더해서 2배 한 녀석은 10이었다며. 단 A-, B-, C-, D-는 이런 것들은 누구야? 의미하는 정수예요? 자, 근데 테이프 받는 거는 C가 받는 테이프? C가 받는 테이프 개수는 Z개거든? D가 받는 테이프의 개수는 W개야. 그런데 누가 더 세개 많다고? Z의 값이
W보다 3개 더 많다고? 그럼 W한테 3을 더한 게 Z라고? 그럼 Z값 대신에 W 플러스 3을 대입할까? Z한테 W 플러스 3을 대입했더니 뭐가 되지? X 플러스 Y 플러스 EW의 값은 지금은 W의 값은 아이고야 의미한 정수였지 않았어? 자, 이러면 지금 조건을 다 만족한 녀석의 값이 파란색이거든. 파란색이 가나다를 다 만족하는 겁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럼 볼펜은 볼펜대로 줄 거고, 볼편이 뭐야? 볼편? 미쳤네요. 미쳤어. 자, 볼펜도 줄 거고, 테이프도 줄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기 할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1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네. 의미의 정을 주니까 몇 가지예요? 425 산수였습니다. 825, 823? 321분의 876? 두 번째 거는 W 값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분류해야 되겠다, 이거는. W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빵? W 중에 그 다음 숫자가 1이었을 때 W의 값이 2였을 때 그럼 첫 번째 건 몇 가지예요? 의미하는 정수니까 2H4 두 번째 거는 2H2 세 번째 건 2H빵인가요? 첫 번째 2H4는 5C4 두 번째 거는 3 세 번째 거는 1인가요? 이거의 가지수는 9가지 2개 곱하라는데 곱하면은 6, 9, 54, 4로 끝나야 되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이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수고하겠습니다.